자, 1번입니다. 수열이 있는데 첫 번째 항은 1, 그리고 10번째 항의 값은 4 이렇게 돼 있다. 그다음에 1번부터 9번까지 이렇게 더한 합이 25래요. 그럴 때 1번부터 10번까지만 더해 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선생님은 이렇게 시그마는 더하기로 분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써 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는 1번부터 9번까지 그냥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1번부터 쭉 해서 9번까지 이렇게 더한 거고요. 그다음은 K가 하나 크죠. 플러스 1로 들어가니까 그러면 2번부터 10번까지를 더한 겁니다. 2번부터 해서 9번을 거쳐서 10번까지 다 더한 게 25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왼쪽과 오른쪽에서 공통된 부분이 있죠. 어디입니까? 그렇죠. 2번부터 여기 2번부터 9번 여기도 2번부터 9번까지는 왼쪽 오른쪽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합이 되겠고요. 문제에서 나와 있는 첫 번째 항의 값 요거 1이죠. 그 다음에 10번째 항의 값 4. 여기 제일 끝에 요 4는 따로 있는 거야. 그럼 어차피 요만큼과 요만큼은 2번부터 9번까지 합은 일치하기 때문에 선생님 편의상 T로 잠깐만 둘게요. 그러면 1, T, T4 이렇게 4개를 더한 것이 25가 나온다 이런 말이죠. 그럼 당연히 T라고 하는 것은 얼마라는 거예요? 10이 됨을 알 수 있죠. 1 더하기 10 더하기 10 더하기 4가 25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뭔가요? 1번부터 10번까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 방금 T는 뭐였어요? 2번부터 9번까지 더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럼 난 여기다가 뭐만 추가하면 돼요? 1번과 10번을 더 추가하면 되겠죠. 그래서 1번부터 쭉 하고 이제 T가 여기 추가되고 그 다음에 이제 20 이렇게 해요. 맞죠? 그러면은 1 더하기 10 더하기 마지막 4 이렇게 하면요. 15가 되어서 정답은 5번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입니다. 수열이 있는데 첫 번째 항의 값은 1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한 게 이렇게 돼 있다. 10번째 항의 값을 계산하세요 라고 돼 있죠. 이건 우리가 이제 보통 부분 분수 같은 거 이렇게 계산할 때 많이 나오는 패턴이죠. 이런 것들은 뭐다? 그죠? 세로로 쓰면서 이렇게 지워지는 모습을 파악하는 게 좀 확실하다. 1을 집어넣어 볼까요? 그러면 A2 빼기 A1. 자, 세로로 써볼게요. 그러면은 2 집어넣으면은 A3 빼기 A2죠. 하나만 더 집어넣어 보자. 그러면 A4 빼기 A3 이렇게 쭉 가요. 그죠? 그러다가 N까지 들어가니까 AN 플러스 1 빼기 AN만 남아요. 그러면 지워지는 패턴이 어떻게 지워집니까? 이렇게 오른쪽 대각선으로 이렇게 지워지는 패턴을 파악할 수 있죠. 이렇게. 그러면 살아남은 게 뭘까요? 그렇죠? 이 A의 N 플러스 1과 오른쪽 위에 마이너스 A1 이렇게 두 가지가 살아남네요. 그러니까 좌변을 식을 정리하면요. 이렇게 돼서 AN 플러스 1 빼기 A1은 이렇게 됩니다. 걔가 이제 2N 더하기 1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네, 문제에서 첫 번째 항의 값이 15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15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A의 N 더하기 1은요. 2N 더하기 1에다가 넘어가면 이제 15가 더 더해지는 거죠. 그러면 2N 더하기 16이 됩니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뭔가요? A 10번째 항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별다른 고민하지 말고 요 N 자리에다가 9만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A에 10이 나오고요. 9가 들어가면은 2 곱하기 9 더하기 1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2, 9, 18 더하기 16 해서 정답은 34가 되므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수열이 있습니다. 모든 자연수 m에 대해서 이렇게 돼요. m번부터 m제곱번까지의 연속된 그 수열의 합이 바로 m제곱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럴 때 1번부터 677번까지 합을 777이라고 한대요. 그럴 때 뭘 구하래요? 그냥 677번째 마지막 항이네요. 그죠? 요 수열의 합의 마지막 항 677번째 항을 677번째 항을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다. 제가 모든 자연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모든 자연수이기 때문에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아무렇게나 넣어도 이 관계식은 성립합니다라는 거니까 한번 넣어보면서 관찰을 해보는 거죠. 1을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1번부터 m제곱이니까 1번까지네. 1번부터 1번까지 합은 그냥 그렇죠. 자기 자신 첫 번째 항 그 자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을 집어넣으면은 1제곱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2를 넣어볼까요? 그러면은 2부터 이렇게 더해지겠지. 어디까지 더해집니까? 제곱 번째 항까지. 그러니까 4가 되겠죠. 생략을 괜히 했는데 2, 3, 4입니다. 그러면은 어디예요? 그렇죠. m제곱이니까 4까지. 즉 2까지가 되는 거죠. 4까지가 되는 거죠. 2의 제곱이니까. 그러면은 여기다 이제 3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한번 우리가 1번부터 2번을 이어받아서 4번까지의 합이 나와 있는 거니까 여기다가 그걸 또 이어받아서 5를 한번 집어넣어 보자. m자리에다가 5를 집어넣으면 어디까지 갑니까? 그렇죠. 여기가 무려
25번까지 가요. 25번, 5의 제곱이니까. 그러면은 그 합은 뭐란 얘기예요? 그죠? 5의 제곱 역시 25가 됨을 알 수 있죠. 괜찮죠? 그러면은 여기서 또 뭐예요? 저 4번을 이어받은 5번부터 25번까지 합이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눈치껏 여기다 26을 한번 대입해 보자라는 거야. 그럼 26번부터 어디까지요? A의 26의 제곱입니다. 26의 제곱은 선생님 미리 좀 계산을 해봤더니 이게 바로 676번째까지라는 거예요. 676. 자, 그럼 이게 바로 676의 값을 갖는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러면은 이제 끝났죠. 뭐예요? 여기서 1번부터 이어받아서 2번, 4번 가서 다시 5번, 25번 그걸 또 이어받아서 26번부터 676번까지 다 더한 거. 즉 무슨 말이다? 1번부터 이거 지우고 1번부터 676번까지 싹 다 더한 것이 오른쪽에 있는 요거 1 더하기 4, 25, 676 이걸 더한 거예요. 이건 다 더하니까 30이 추가되니까 706이 되겠죠. 이렇게. 맞나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예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그렇죠. 677번. 그러니까 지금 677까지 다 더한 거를 777이라고 알려줬는데 지금 좌변에다가 내가 찾고자 하는 677번이죠. 677번을 다 더한 거에 여기다 똑같이 677번을 더했겠죠. 그 값이 얼마란 얘기예요? 777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럼 말장난이죠. 그러면은 내가 찾는 정답은 뭐가 됩니까? 그렇죠? 그냥 71이 됨을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그냥 항의 번호를 이어받아서 끝항에서 연결되도록만 잘 만들어주면 되는 그렇게 설계된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4번입니다.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이 이렇게 쭉 있고요. 땡땡땡의 두근이 A3, A8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바로 3번부터 8번까지 더하세요라는 뜻이죠. 등차 수열입니다. 그러면은 3번부터 해서 어디까지 더하라는 거예요? 8번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8번까지 더하겠습니다라는 뜻이야. 그러면은 그냥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미리 좀 써볼게요. 그러면은 항의 개수 몇 개예요? 3, 4, 5, 6, 7, 8 6개죠. 그리고 처음 더하기 마지막 항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 더하기 마지막 항 요거 A3 더하기 A8은 바로 두근 A3과 A8 두근의 합과 같은 거죠. 합.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에서 두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근과 계수의 관계 배웠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14가 되는 것을 바로 잡아낼 수 있죠. 맞나요? 그러니까 정답은 그냥 약분되면은 7이니까 42가 되어서 2번이 정답이고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5번입니다. 등차 수열입니다. 등차 수열이 있는데요. 1번부터 15번까지 합이 165가 되고요. 1번부터 21번까지의 요거 뭔가 복잡한 게 있죠. 얘는 이제 어떤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죠? 항의 값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바꿔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죠. 아무튼 그게 이제 더해서 마이너스 2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의 21번째 항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을 보시면요. 이렇게 쭉 해가지고 15번까지의 등차 수열의 합이에요. 그럼 이게 165가 되는데 그러면은 한 번쯤은 당연히 생각하는 거 등차 중항이 얼마입니까? 그죠? 1번과 15번의 합의 절반 얼마예요? 8번째죠. 8번째. 그게 바로 165가 아니라 이거 8번째에다가 항의 개수 15개로 곱한 거 그게 바로 165가 되는 거. 우리가 많이 했던 등차 수열의 합의 구조상 그렇게 된다고 했었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A8이라고 하는 8번째 항의 값은 얼마입니까? 11이 되는 것을 일단은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를 좀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요. 한번 넣어볼까요? 1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A1, 2 집어넣으면은 이제 짝수니까 플러스 그냥 A2 이렇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홀수항에서는 마이너스가 붙고요. 짝수항에서는 이렇게 짝수항에서는 이런 식으로 플러스가 붙어요. 쭉 가다가 어디까지요? 21번째까지야. 그러면은 20번째는 짝수항이니까 플러스가 붙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마이너스 A의 20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0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지금 등차 수열이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또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이렇게 한번 보자. 앞에 거 두 개씩 한번 이렇게 묶어볼까? 이렇게 두 개씩. 그러면 짝수 개씩 묶이니까 마지막은 이렇게 A19와 A20이 만나면서 짜투리가 하나 남죠. 바로 마이너스 A의 21. 자, 그러면은 여기 앞에 두 개씩 묶은 이 하나의 의미는 뭐예요? 그죠? 이게 바로 공차 D가 되지. 두 번째에서 첫 번째 걸 뺐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맞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럼 여기 공차 D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공차 D가 몇 개 만났어요? 그쵸? 1번부터 20번까지 해서 2개씩 묶였기 때문에 공차는 이런 식으로 쭉 더해졌을 때, 그쵸? 20개가 있는 겁니다. 20개. 그러니까, 10개죠. 2개씩 묶이니까. 그러면은 10개의 D에다가 짜투리 A에 21 이렇게 빠진 것이 마이너스 20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죠? 자, 이걸 조금 더 해석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양변에다가 마이너스를 한번 곱해보자. 그러면은 A 21 빼기 10B가 됩니다. 걔가 바로 20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뭐죠? 그죠? 21번째에서 공차를 10번만 더 빼면 오히려 11번장이 나오는 거 아시죠? 걔가 바로 20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11번장이 20이다 라고 돼 있었고, 우리가 아까 뭐 했어요? 8번장이 11인 것을 알 수 있다. 오른쪽에다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은 8번장이 11이고요. 그 다음에 11번장이 20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해석됩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예요? 자, 3D만큼 건너간 게 9만큼 커졌네. 그러면 D는 3인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얼마입니까? 21번째야. 21번째는 그냥 얘를 이용해서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은 A의 21번째는요. A의 11번째에다가 10D만큼만 더 추가되면 됩니다. 11번째 항은 20이라고 했었고요. D가 방금 뭐였어요? 3이라고 했었죠. 그러면은 30이 되는 거잖아요. 최종 정답은 이제 50이 되어서 정답은 2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수열이 있고요. n에 대한 2차식이다. 아하, 뭔가 등차 수열과 관련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0을 넣건 50을 넣건 다 값은 10이야. 그 다음에 30에서 최대값 410을 가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나를 먼저 볼게요. 나를 보니까 10과 50을 넣어도 함수값은 언제나 10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SN을 바로 잡아낼 수 있겠죠. 어떻게 해요? 그쵸? 최고차항 모르죠? 그 다음에 10과 50을 넣어요. 그러면은 n 빼기 10, 그리고 n 빼기 50 이렇게요. 그리고 그 함수값은 10이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지금 요 방금의 내용은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인수정리와 연관이 있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0에서 최대값 410을 가져오고 그랬기 때문에 SN의 그래프가 이제 위로 볼록일 수밖에 없겠고요. 그 다음에 축이 30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410을 최대로 갖는다라는 생각을 뭐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30을 직접 집어넣어 보자. 어디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면은 30을 집어넣을까요? 그러면은 그쵸. A 곱하기 20 곱하기 마이너스 20 더하기 10이 얼마란 얘기입니까? 저 410이란 얘기예요. 맞죠? 그러면은 A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을 금방 찾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SN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붙고 N 빼기 10 그리고 N 빼기 10에다가 n 빼기 50에다가 플러스 41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괜찮나요? 410이 아니죠. 410이 왜 나와? 10이 되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뭡니까? 50보다 작은 자연수 m에 대해서 S50보다 더 큰 값을 갖는데요. m이. 그죠? 그러면은 10과 50은 어디예요? 그죠? 30을 대칭으로 좌우에 이렇게 동일하게 벌어져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맞나요? 그러면은 여기서 10과 50의 함수값은 바로 요 길이죠. 그럼 요 길이보다 높은 곳은 어디예요? 그쵸? 여기잖아요. 여기. 맞나? 그러면은, m 값은요, 당연히 10보다는 크고요. 50보다는 작은 요 범위의 자연수로서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최소값은요, 그쵸? 최대값은 10보다 큰 11, 최대값은 50보다 작은 49가 이렇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예요? 그죠? 바로 K가 이제 11번부터 그 다음에 49번까지의 AK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A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쵸? 이런 수열의 합을 만드는 건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전 지식이 뭐가 있습니까? 그쵸? SN에서 얘는 상수항이 있는 n에 대한 2차식이죠. 한번 전개해 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n제곱 이렇게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60에 플러스 이렇게 되네. 60n 괜찮나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500에다가 플러스 10이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90 뭐 이 정도 되나요? 아무튼 그렇다. 자,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맞아요. 얘가 있고 없고의 차이. 그죠? 상수항이 없을 때에는 뭐예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죠? 아주 예쁜 등차 수열인데, 상수항이 있을 때에는 그것과 비교해서 첫 번째 항만 다르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11번째부터 49번째까지 더하는 거니까, 첫 번째 항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계산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항이, 이거 상수항을 무시하고요. 그냥 이것만 가지고 일반항을 잡아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얘는 뭡니까? 마이너스 1의 2배가 공차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n 이렇게 시작하고요. 그러면 여기 뒤에 붙는 상수항은 어떻게 결정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그쵸? 첫 번째 항을 맞춰주면 되죠. S1은 얼마입니까?
그쵸? 마이너스 1 더하기 60이니까 59예요. 그러면은 A1도 59가 나오려면은 마이너스 2 플러스 세모 이렇게 돼야지 59가 나오죠. 그러면은 플러스 61이 되면은 딱 맞겠죠. 괜찮죠? 그러면은 이것은 뭡니까? 그쵸? 시그마 K는 11부터 여기 49까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 플러스 61 이렇게 되는 게 맞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시그마를 설마 이렇게 전개해서 쓰려고 하는 친구들은 없겠죠. 왜요? 그렇죠. 시작이 11이에요. 1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더 순수하게 푸세요. 바로 11번째부터 49번째까지의 등차 수열의 합이야. 맞네요. 그러면은 A11 여기서 A11부터 해가지고 어디입니까? 그쵸. A의 49번째까지의 등차 수열의 합입니다. 괜찮나요?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또 있겠지만 선생님은 여기 가운데가 뭐예요? 그쵸. 11번과 49번의 합의 절반 얼마입니까? 30번이죠? 그러면 항의 개수가 몇 개예요? 그쵸. 39개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 A30은요 여기다 그냥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30을 집어넣으면 너무 땡큐하죠? 1이 나오는 걸 알 수 있고요. 곱하기 39가 되니까 최종 정답도 그냥 39가 되어서 1번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7번입니다. 조금 난이도가 있었죠? 같이 봅시다. 공차가 양수예요. 공차가 양수. 오케이. 요거 이제 문제 풀 때 필요하겠죠. 자, 다음 등차 수열이고요. 등차 수열이고 가나를 만족시킨다. 가를 볼게요. 1번부터 2m 빼기 1번까지 합이 0이야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m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한번 써보시면 뭡니까? 그죠? 1번부터 쭉 해가지고요. a의 2m-1번까지 합이 0이래요. 그럼 이게 등차 수열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생각을 해보는 건 계속 반복되는 개념이죠. 자, 등차 중앙이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1번과 2m 빼기 1번의 합을 절반으로 나눈 n번째죠. 그럼 그거 곱하기 항의 개수를 이만큼 한 거야. 걔가 0이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당연히 얘가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쵸? 0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자연수 m이 존재한다. 걔가 바로 n번째 항의 번호로서 0이 되는 항의 값을 갖는 항의 번호 m입니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해석이 되죠. 괜찮죠? 나를 볼게요. 나는 지금 식이 이렇게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니까 두 가지를 따로따로 분리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2 곱하기 1번부터 15번까지 합이 90이에요. 그러면은 요만큼만 한 것은 얼마란 얘기예요? 그쵸? 45란 얘기다. 1번부터 15번까지의 등차 수열의 합이에요. 그럼 이것도 똑같은 맥락으로 1번과 15번의 그쵸? 가운데 있는 값, 등차 중앙은 얼마예요? 8번이죠. 그러니까 A8번 곱하기 항의 개수 15개 한 것이 45가 나옵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럼 첫 번째 주는 조건은요. A8의 항의 값이 3인 것을 알 수 있다.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A8은 3이다라고 하는 거다. 여기 두 번째 정보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요. 요거 1번부터 15번까지 절대값을 주고 있어요. 그거의 합이 90이야. 자,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지는데 같이 봐요. 우리가 지금 n번째 항의 값이 0이에요. 맞죠? 그러면은 공차가 양수이기 때문에 a의 1번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한번 수직선으로 선생님 한번 꾸며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a 1번이 있고요. 쭉 가다가 이제 a n번이 있어서 걔가 이제 항의 값이 0이고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여기 대칭인 어딘가에 a의 2n-1번이 있어서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 여기서부터 이런 값들, 이게 이제 항의 값들이죠. 쭉쭉쭉 가가지고 여기 있는 모든 항의 값들을 다 더한 게 뭐란 얘기야? 그쵸? 0이란 얘기예요. 여기서 문제 좌우 대칭이니까 이게 그 원점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항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다 더한 것은 뭐예요? 그쵸? 다 항의 값이 0이라는 건데 잘 보세요. 지금 1번부터 15번까지의 절대값 합이 90인데 방금 뭐라 그랬죠? 1번부터 15번까지의 절대값이 없는 그냥 항의 값의 합이 45예요. 그러면은 1번부터 2m-1번까지는 항의 값이 0이거든요. 그럼 그거를 넘어서 그 다음이 뭐죠, 친구들? 그쵸? a의 2m이죠. 그럼 여기서부터 a의 15번까지의 항의 값이 다 뭐다? 45란 얘기는 여기서부터는 뭐예요? 여기서부터는 그냥 쭉 갔을 때에는 0이지만 여기서 추가되는 2m번부터 그죠? 2m번부터 15번까지 얘네들이지, 얘네들까지의 합으로만 45가 꾸며지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또 절대값을 먹인 것은 90이야. 절대값은 뭐예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즉 양수일 때는 그냥 상관없죠. 그러면 뭐다? 지금 여기가 0이거든요. 그러면은 얘를 기준으로 여기 있는 항의 값들은 어차피 절대값이나 그냥 값이나 똑같아요. 얘네들이 문제죠. 얘네들은 뭐예요?
마이너스를 떼버린 게 항해값이 그 절대값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그런 걸 합쳐서 90이라는데 어차피 여기에서 오른쪽에서 얘가 45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부터 오른쪽에 있는 이만큼과 왼쪽에 있는 이만큼이 절대값을 붙여서 45가 더 추가돼야 되지. 이만큼이 45니까. 다시 한번 합쳐서 90이거든요. 근데 이만큼이 45니까 요만큼 절반 합친 게 토탈 45가 돼야 돼요. 괜찮죠? 그러면은 절반이니까 정확하게 얼마씩 나눠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2분의 45씩이란 얘기입니다. 2분의 45.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것만 필요한 것만 필기를 하면은 여기 0부터 이렇게 여기까지 더한 거. 괜찮죠? 이만큼의 항해값들의 모습이 합이 2분의 45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오케이.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그 오해하지 마세요. 뭐예요? 그렇죠? 여기 있는 길이가 45가 아니라 항해값들의 합이 2분의 45라는 얘기입니다. 항해값들의 합이 2분의 45예요. 길이가 2분의 45가 아니라. 자,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뭔가요? 그렇죠? A의 14의 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알고 있는 게 뭐였지? A8의 값을 알고 있었죠? 그럼 A8의 값에서 A14의 값을 알려면 뭐만 알면 돼요? 그죠? 공차만 알면 되는 거잖아. 공차만 6번 더 더해지면은, 그죠? A의 14가 나오니까 우리는 공차를 찾아라 이런 말이에요. 공차를 찾아라. 그러면은 D는 뭐냐라는 말이고요. D를 찾으세요라는 말은, 그죠? D가 들어간 정보가 있는 어떤 식을 최대한 꾸며내봐라. 걔네들을 풀어라. 이런 말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드는 생각 이겁니다. 우리가 아까 사전 정보로 뭐로 알고 있었어요? 그죠? 요거 n번째 항이 0이고요. 8번째 항이 3이에요. 근데 공차가 양수거든요. 그러면은 항해값도 커지는 게 값도 커진다라는 말은 아시죠? 그러면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여기서 이걸 한번 빼보자. 그럼 8번째에서 n번째 항을 뺐어요. 그러면은 8 빼기 m d가 3에서 0을 뺀 3입니다라고 하는 요 생각. 괜찮나요? 공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2분의 45 요 부분을 좀 볼게요. 요 부분. 2분의 45는 뭐죠? 그렇죠. 여기 AM부터 시작해서 얘네들 여기 있는 항해값들의 토탈 합이 2분의 45예요. 자, 근데 잘 보세요. 지금 AM번째 항이 0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차피 수직선상에서 요 한 칸들의 의미가 뭐죠? 그렇죠. 공차예요, 공차. 공차잖아요. 그러면은 요만큼만 따로 떼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러면 요만큼까지 있고요. 여기가 이제 0, 즉 A의 n번째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끝이 이제 A의 2n-1번째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 이제 어떤 항이 이렇게 쭉쭉쭉쭉쭉 생략되고 이렇게 돼 있고요. 다시 한번 얘네들이 하나하나가 뭐라고요? 공차란 말이에요. 공차. 그러면은 요만큼의 항의 값을 우리가 공차만으로 표현을 하면 0에서부터 공차가 한 칸만 떨어진 거니까 여기가 D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두 번째는 뭐가 돼요? 2D가 되겠죠? 그럼 그 다음에는 뭐가 돼요? 3D가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그쵸? 칸의 개수만큼 D, 2D, 3D 이런 식으로 D만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것들의 제일 마지막은 몇 D가 될까? 즉 A의 2n-1은 D로만 표현하면은 몇 번째 D가 되죠? 그쵸? 칸의 개수만큼 곱하기 D가 되잖아. 그럼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n번째부터 A의 2n-1번째까지는 몇 칸이 건너뛰어서 갔냐? 즉 공차가 몇 번 더해졌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몇 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칸의 개수를 셀 때에는 그냥 마지막 항해 번호에서 첫 번째 항해 번호 예를 들어서 여기 1번이고요. 2, 3, 4, 5번이라고 해보자. 그럼 1번과 5번 사이에는 몇 칸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칸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 간격이 플러스 4D란 얘기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n번째에서 A의 2n-1번째에는 몇 칸이 있습니까? 그쵸? 2n 빼기 1에서 m을 뺀 n-1칸에 D가 있는 거지. 맞죠? 그러면 여기는 뭐란 얘기예요? n-1칸에 D가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은 얘네들을 다 더한 게 뭐란 얘기예요? 2분의 45라고 아까 했었죠. 그러면은 D 더하기, 여기 보세요. 어디 갔나? D 더하기 2D 더하기 3D 더하기 해서 마지막에 있는 n-1D까지를 다 합한 게 2분의 45가 나와요. 이런 뜻이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D로 묶어주시면은 1부터 시작해가지고 n-1까지 다 더한 거거든요. 그러면 요만큼은 그냥 등차 수열의 합이죠. 얼마입니까? 그렇죠? 2분의 항해 개수 n-1에다가
처음 1과 마지막 n-1의 합이니까 이렇게 되죠. 처음 더하기 마지막 항. 거기다 d를 곱한 게 뭐란 얘기예요? 2분의 45가 나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 관계식 찾았죠? m과 d만 들어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찾았던 요거 어디 갔어? 요거 맨 위에 있었고 요거 m 8 빼기 md는 3 요거 얘를 잘 섞으면 식은 두 개인데 m과 d가 들어가 있으니까 문자 두 개, 식 두 개니까 우리가 연립해서 풀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우리가 d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고 답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를 한번 정리하고 좀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 2가 공통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냥 날려도 되겠죠. 그러면은 d 곱하기 m 곱하기 m-1이 45가 되어요. 이런 말, 45가 되어요. 이런 말이죠. 기억해 두시고요. 다시 써보자. 이렇게. 자, 그러면 얘를 한번, 아이고, 왜 이래, 이거. 얘를 한번 갖고 와 볼게요. 이렇게. 쭉 갖고 와서 얘랑 만나게 해보자. 얘랑. 자, 그러면은 얘랑 어떻게 섞어주면은 우리가 이제 d를 구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d가 뭐예요? d. 여기서 이제 d를 갖고 와보자. 여기서 d만 따지면 얼마예요? 8 빼기 m분의 3이죠. 그럼 얘를 이 대신에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8 빼기 m분의 3 곱하기 m 곱하기 m-1이 얼마란 얘기입니까? 45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3 하나 약분되어서 15 바로 만들 수 있겠고, 그냥 8 빼기 m을 넘기자. 그러면은 m 곱하기 m-1이 15 곱하기 8 빼기 m이 됨을 알 수가 있겠죠. 괜찮나요? 이거는 여러분들 쭉쭉 해가지고 인수분해해서 m 구하시면 됩니다. m 구하면 돼요. 그때 선생님이 기억에 m이 6이 되는 것을 아마 나오는 걸로 기억하고 있고, 여러분들 푸시면 이건 되는 부분이니까 실제로 확인만 해볼까? 6 곱하기 5는 30이죠. 그럼 8 빼기 6은 2니까 맞네요. 맞죠? 그럼 m은 6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m이 6이니까 d는 얼마예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d는 얼마입니까? 그죠? d는 2분의 3이 d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였죠? 14번째인데 우리는 아까 8번째가 3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A의 14번째에는 A의 8번째에서 6D만큼만 더 더해지면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럼 A의 8이 뭐였죠? 3이었죠. 그럼 3 더하기 6 곱하기 공차 2분의 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3 더하기 얼마예요? 3, 3, 9가 되어서 최종 정답은 12가 되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계산을 다룰 때에는 문제는 없지만 계산을 다루기 위한 식을 만들어내는 게 여러 가지 물론 시선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하셔서 자기가 잘 풀 수 있는 방법으로 복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이 있고요. 이렇게 만족을 시킨데요. 10번째 항의 값을 구해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를 보니까 4번째 항과 6번째 항의 절대값의 합이 8이에요. 우리가 절대값을 나오면 일단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쵸? 음수인가? 음수라서 절대값을 벗길 때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나?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해보죠. 자, 그 다음에 나를 보니까요. 이거는 그냥 아주 맨날 하는 거죠. 1번부터 9번까지 합이 27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등차 중항 얼마예요? 5죠. 5 곱하기 9 이렇게 되는 겁니다. A5 곱하기 9. 얘가 27이니까 문제에서 5번째 항이 3인 것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주어지고 있는 상황인 건데, 자, 5분은요. 지금 가에서 4와 6의 그쵸 가운데 있는 등차 중항입니다. 그럼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요. 여기 이제 A5가 있고요. 여기 이제 A4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A6이 있어요. 자, 그런데 얘가 지금 3이라고 나와 있다는 얘기는요. 공차가 양수입니다. 공차가 양수니까 무슨 말이에요? 항의 값이 커지면 값도 커져요. 그럼 당연히 얘는 3에서부터 양수를 더한 거니까 당연히 양수의 값을 가져요. 그러면 우리가 가를 다시 써주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값 A4 더하기 그냥 A6 이렇게 되거든요. 맞나? 그럼 A4가 이제 문제인 건데 어차피 A4는 3에서 공차만큼을 빼야 돼요. 양수를 빼야 되니까 공차의 크기에 따라서 A4가 음수가 될 수도 있고 0이나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지들이 있단 말이야. 괜찮죠? 그럼 여기서 이제 생성을 하는 거예요. 상상을. 만약에 A4가 양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A4가 양수면 절대값이 그냥 풀리잖아. 그러면 A4 더하기 A6이 8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왜요? A4 더하기 A6은 가운데 있는 A5의 뭐예요? 그렇죠? A5가 등차 중항이니까 양 사이드는 등차 중항의 2배니까 6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8이 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 일어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아이고야 안녕 그냥 틀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A의 4는 음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절대값을 처리할 때 그쵸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A4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A6 얘가 바로 8입니다라는 건데요. 6에서 4에서 6번째에서 A4를 뺐다고 생각하면 얘는 당연히 2D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8이 되니까 D라고 하는 공차는 4임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고요. 그러면은 뭐예요? 얘는 3에서 4를 빼니까 마이너스 1이 됨을 알 수 있고 3에서 4를 더하니까 A6은 7이 됨을 알 수 있죠. 확인만 해주시면요. 마이너스 1과 7의 절대값 합은 8인 것이 맞죠. 괜찮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10번째 항의값이에요. 10번째 항의값은 지금 A6이 7이라는 걸 이용하면 뭐 깔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A 10번째 항의값은요. A6 더하기 4D를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A6은 7인 걸 방금 찾았고요. D는 4잖아요. 그러니까 4, 4, 16 이렇게 돼서 23이 되어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9번입니다. 등 비수열이 있어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을 때요. 1, 3, 5의 항의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의 합을 구하세요. 자, A3은 등등등을 어떻게 해석할까? 바로 그냥 가보자. 세 번째 항은요. A1 곱하기 R의 제곱이죠. 그러면은 4 곱하기 A2는요. A1에다가 R을 한 번만 곱하면 되고요. A1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A1이 양변의 오른쪽에 둘 다 있기 때문에 약분이 가능합니다. 0이 아니라면. 근데 A1, 즉 첫 번째 항은 0이 아니어야 하죠. 왜요? 여섯 번째 항까지 다 더한 게 15. 만약에 등 비주얼에서 이 첫 번째 항이 0이면 계속 0이잖아. 발이 안 돼요. 그러니까 A1은 그냥 없애도 되겠죠. 그럼 R제곱은요. 4 가로 열고 R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R제곱 마이너스 4R 넘어가니까 플러스 4가 0 이렇게 됨을 알 수 있고요. 인수분해하면 당연히 이렇게 돼서 R이 2가 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공비를 다 구했어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예요? 이거를 구할 건데 여기서 우리가 또 뭘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항도 알 수가 있죠. 왜냐면은 얘는 어떻게 됩니까? 공비 2 빼기 1분의 공비가 2였죠. 공비가 2였기 때문에 2 빼기 1 생략할게요. 그러면은 쓰자 그냥 2 빼기 1분의 첫 번째 항 모르지만 이렇게 두고요. 그 다음에 공비의 항의 개수 제곱 마이너스 1 얘가 이제 15가 되어요. 이런 말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는 필요 없고 2의 6제곱이 64니까 1 빼면 63. 그러면은 A1은요. 63분의 15가 되고요. 3으로 역분하면은 3, 55, 21분의 5가 된다라는 것은 일단 찾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1, 3, 5의 항은 뭐예요, 이거? 그죠? 공비가 아래 제곱으로 넘어가는 거 아시죠? 아래 제곱이 공비예요. 그럼 공비는 이제 4가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공비 빼기 1분의 이렇게 식을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첫 번째 항 방금 찾았네요. 21분의 5. 그 다음에 4의 항의 개수 제곱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얘가 뭡니까? 계산하세요. 라는 뜻이죠. 그럼 4를 3번 곱한 건 얼마예요? 64죠. 그러니까 여기가 63. 그러면은 21에서 약분되면 3. 그럼 3, 5, 15가 분자가 되고 4 빼기 1이니까 3이죠. 그래서 정답은 5가 됨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방금 9번에서 마지막 답을 구할 때 조금 더 다른 시선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별건 아닌데 방금 우리가 이제 공비가 2라는 걸 찾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1번부터 6번까지 합이 15야. 그러면 써보자. 그러면 A1, A2, 그 다음에 A3, 그 다음에 A4, 그 다음에 A5, 그 다음에 A6 이렇게까지 더한 게 15가 된다는 얘기인데요. 내가 찾는 건 뭡니까? 내가 찾는 거. 1, 3, 5. 얘랑 얘. 여기다 한번 좀 바꿔볼까요? 이렇게. 어디 갔어? 여기 있다. 그러니까 내가 찾는 건 1, 3, 5를 찾는 거거든. 자, 그럼 보세요. A1, 왜 이래, 이거. A1과 A의 3과 A의 5를 내가 찾는 건데, 내가 얘를 만약에 K라고 한번 둬볼게요. 그러면은 2, 4, 6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A2 더하기 A4 더하기 A6은요. 2K가 되면 2K. 왜 2K가 되죠? 그죠? 1번에서 2번, 즉 3번에서 4번, 5번에서 6번으로 건너가려면은 공비 R만 더 곱해지면 되는 거니까 공비가 2였거든. 괜찮죠? 맞죠? 그러면은 1, 3, 5를 더한 게 K, 2, 4, 6을 더한 거는 거기다가 공비를 곱한 거니까 2K. 근데 합쳐서 3K. 그게 바로 15란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찾는 게 지금 답이 K잖아요? 그러니까 K라고 하는 것은 5가 됨을 이런 식으로도 찾아낼 수가 있죠. 참고해서 한번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이 있고요. 나를 만족시킨다. 그럴 때 세 번째 항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가를 보니까 가는 뭐 손댈 게 없죠. 1번부터 4번까지 합이야. 나중에 이제 식으로 쓰면 쓸 수 있고요. 나를 볼게요. 나를 보니까 1번부터 6번까지 합인데 지금 분자에 해당하는 A2 곱하기 A5는 뭐예요? 그냥 상수죠. 정해진 계산된 값이니까 밖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2 곱하기 A5는 이렇게 할 수 있고요. A5를 밖으로 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를 먼저 계산해도 괜찮죠? 그럼 여기서 1번부터 6번까지 이렇게 돼요. 그럼 AK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얘를 보는 건데, 이거는, 그쵸. 뭐야, 이거? 뭐야. 아무튼, 역수합이네, 역수합. 1번부터 이렇게 되는 거거든. 1번부터 6번까지 역수의 합이거든요. 그러면 1번부터 6번까지 역수의 합은, 그쵸. 계속 반복되는 오래된 개념이죠. 바로 얘를 첫 번째 항으로 보고, 거꾸로 더하는 것이 식을, 물론 결론은 같지만, 식을 조금 더 간략하게 쓸 수 있다. 자, 그러면은 가보자. 그러면은 첫 번째 항은 A6이니까 이렇게 쓸게요. 공비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은 A의 6분의 1 이렇게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공비는 변하지 않죠? 공비는 역시 거꾸로 가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항의 개수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얘가 이제 189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아까 빼먹었던 거 뭐죠? 여기 A2 곱하기 A5 요거 이제 만나게 해줘야겠죠? 그러면은 요 부분은 이제 곱해가지고 최종적인 식을 쓸 건데 미리 한번 계산을 좀 할게요. A2 곱하기 A5 나누기 A6인데 자,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아시죠? 그렇구나. 여기가 뭐예요? R 4제곱만 남는 거 알고 얘가 이렇게 만나면은 그쵸? A1만 남는 거 알 수 있죠. 괜찮죠? 좋아요. 자, 그러면 얘가 뭐예요? 이렇게 곱해져서 A1이라는 거야. 다시 써주면 뭔 말입니까? R 빼기 1분의 A1 곱하기 R의 6 이거예요. 이거. 이게 189란 얘기야. 무슨 말이에요? 그냥 첫 번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를 그냥 쭉 더했다. 그게 바로 나의 해석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은 좀 지울게요. 나는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그냥 첫 번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 더한 거예요. 그러면은 공비 빼기 1분의 첫 번째 항 가로 열고 이렇게 한 게 189예요 라는 생각과 그 다음에 위에는 뭐냐 위에 아이고 내가 뭐 했었지? 위에는 1번부터 4번까지니까 그냥 보자. 공비 빼기 1분의 첫 번째 항 가로 열고 공비의 항의 개수 거듭제곱 마이너스 1 얘가 이제 4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거 보면은 많이 하는 짓이 뭐예요? 뭘 꼭 해봐야 돼요? 그쵸, 양변을 나눠봐야 되죠. 이렇게 위아래로 나눠보세요. 그러면은 공비 안녕 이렇게 되고요. 아래 4제곱 마이너스 1 아래 6제곱 마이너스 1만 남고요. 189분의 45는 얼마입니까? 9로 약분되면은 5 나누기 21이 되면 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필요한 것만 써보자. 그러면 아래 6제곱 마이너스 1분의 아래 4제곱 마이너스 1은 이렇게 됩니다. 그럼 걔가 이제 21분의 5예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R만 있는 6차식이지만 구할 수 있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뭐예요? 선생님이 늘 강조하지만 잘 찍는 것도 실력이에요. 어차피 공비가 보세요, 친구들. A3의 값을 구할 건데 답이 보기가 예쁘잖아. 무슨 공비가 루트가 나오거나 뭐 엄청나게 복잡한 분수가 나오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충 찍어보자. 딱 봐도 뭐예요? 1은 안 되죠? 1은 넣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뭐 2, 3, 4 이런 거 넣을 거 아니야. 근데 딱 봐도 그렇죠. 2만 들어가도 답이잖아. 맞죠? 2가 들어가면 63분의 15잖아. 그랬더니 약분하면 21분의 5 나오죠. 그러니까 공비가 2가 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이게 야매가 아닙니다. 찍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 실전에서는 찍는 것도 좋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공비가 2예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A3야. 그러면은 첫 번째 항을 구해야겠네. 첫 번째 항을 어떻게 구해요? 여기다 넣어보면 되겠죠. 공비가 2니까 A1 곱하기 R의 4제곱은 그렇죠? 16이죠. 16 빼기는 15.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45야. 그럼 첫 번째 항은 그냥 3인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럼 첫 번째 항이 3이고요. 공비가 R이니까 R제곱. 즉 2의 제곱이죠. 2의 제곱 이렇게 걔가 바로 세 번째 항 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 4, 12가 되어서 1번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10번의 두 번째 풀이 과정인데 아까 우리가 나의 해석이 1번부터 그냥 6번까지 쭉 더한 거야 라고 해석이 됐었죠. 괜찮죠? 그러면은 잘 보세요. 가를 보니까 A1, A2, A3, 그 다음에 A4까지 합이야. 근데 나를 보니까 여기다가 5와 6을 더 더한 거예요. 그럼 이게 189거든요. 그러면은 요 앞에 있는 거 4개는 합이 얼마예요? 그쵸? 45예요. 그러면은 요 뒤에 있는 거 2개 합이 얼마라는 거예요? 144라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은 1번부터 6번까지를요. 이렇게 2개씩 묶어보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2개씩 묶은 얘네들은 등비수열입니다. A1 더하기 A2의 값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A3 더하기 A4가 되죠?
그죠? R 제곱을 곱하는 건 알죠?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씩 묶어서의 합도 등비수열의 합이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은 요 마지막 덩어리 A5 더하기 A6이 144거든요. 그러면은 그 전에 있는 요 두 덩어리는 뭐예요? 한 덩어리는 뭐예요? A3 더하기 A4는 그렇죠. 다시 한번 144를 공비의 제곱으로 나눌 것이고 같은 맥락으로 얘는 144를 공비의 제곱으로 한 번 더 나누니까 공비의 4제곱으로 나눈 값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이거 두 개를 더한 게 뭐란 얘기입니까? 그렇죠. 45가 됨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R 4제곱분의 1, 144를 나눌게요. 그럼 이렇게 되니까 144분의 45가 되잖아요. 그럼 9로 약분되면요. 9, 5, 45,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는요. 안 찍어도 풀 수 있는 용기가 좀 생기죠. 한번 해볼까요? R제곱을 선생님이 잠깐만 T로 놔보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T제곱분의 1 더하기 T분의 1은 16분의 5거든요. 그럼 양변에다가 16T제곱을 곱해서 분수를 없애보자. 그러면 16은 이렇게 됩니다. 16 더하기 여기는 그렇죠. 16T 더하기 16T제곱이니까 5T제곱 이렇게 됩니다. 는 5T제곱 이렇게. 그러면은 0은요. 5T제곱 빼기 16T 빼기 16이거든요. 그럼 1, 5에다가 얼마예요? 4, 4 주고 마이너스 이렇게 주면 되지. 괜찮죠? 그러면 여기서 T가 4가 됨을 금방 알 수 있죠. 여기서는 음수 나오니까 안 되고요. 그러면 T가 4란 얘기는 R제곱이 4야. R제곱이 4인데 모든 항이 양수니까 공비도 양수가 되어서 공비는 2가 이렇게 찾아도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까처럼 해도 되고 공비를 찾으면 되니까 아무튼 공비를 이런 식으로도 한번 찾아내는 것도 등비 수열을 다루는데 중요한 개념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복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뭐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시그마의 성질이죠. 1번부터 10번, 1번부터 10번, 1번부터 10번 이거 일치하는지 꼭 확인해 주시는 습관 들이시고요. 그럼 이걸 이제 전개하면은 2가 빠지고 시그마 AK 그리고 마이너스 시그마 BK 이렇게 됩니다. 시그마에서 1번부터 10번은 다 일치하는 거니까 생략을 했어요. 자, 그럼 얘가 이제 10이 되고요. 얘가 이제 3이 되는 거죠. 그럼 20에서 3을 빼니까 17이 되어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 10번, 1번, 10번, 1번, 10번 확인됐죠? 그러면 아주 쉬운 문제가 됐고 그러면 전개할 건데 시그마 AK 그리고 플러스 2 빠지고 시그마 BK 그리고 중요한 거 마이너스 1이 10번 더해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얘가 이제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20이니까 곱하기 2 하면은 40이 되고요. 그 다음에 빼기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35가 되어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3번이죠. 기본적인 시그마의 공식 한번 확인하는 문제였죠. 그러면 얘가 2K 제곱 더하기 K니까요. 시그마를 전개하면 2 따로 빠지고 1번부터 9번까지 K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시그마 1번부터 9번까지 K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면 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 이거는 너무 어려운 공식이죠. 그죠?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니까 19인가요? 거기다 이제 2 곱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2분의 n 플러스 1이니까 9 곱하기 10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등차수열의 합이었네요. 자, 그럼 여기서 얼마예요? 3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3 이렇게 되지. 그럼 30 곱하기 19요. 30 곱하기 19 너무 어렵지 이런 거. 570 더하기. 그 다음에 이거는 5, 9, 45 이렇게 되겠다. 맞죠? 그러면은 570에다가 45를 더한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계산 615가 되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여기 시그마의 시작과 끝의 번호가 같기 때문에 시그마는 합칠 수 있죠. 그러면 1번부터 10번까지 통분이 되어 있으니까요. K 세제곱 플러스 1로 가져가면 되겠다. 근데 우리가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인수분해 공식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고요.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하나 약분되니까 우리는 시그마 1번부터 10번까지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시그마 K제곱이니까 6분의 10, 11, 21 마이너스 시그마 K잖아요. 그러면 2분의 10, 11 그리고 플러스 1이 10번 10 요거 계산해 주면 되겠죠. 계산은 직접 하시면 되겠고요. 340이 되는 것을 선생님이 미리 좀 알아놨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자, 15번입니다. 옳은 것을 고르세요. 1번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이고야, 이건 뭐죠? 홀수죠. 홀수를 n개 더한 것은 n제곱, 이것은 하다못해 암기까지도 되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전개해가지고 계산해도 되겠지만 이 정도는 암기하는 게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서 해야 할 일이죠. 자, 니은 볼게요. 이렇게 된 것은 이렇게 되냐라는 건데요. 우리가 사실 k분의 1을 1번부터 n번까지 더한 것을 정리된 n에 대한 식은요. 배우지도 않았고요. 배울 수도 없습니다. 왜냐고? 모르니까. 몰라요. 이건 모릅니다. 모른다가 정답이야. 그래서 확인만 해주시면요. n에다가 한번 1을 대입해 볼게요. 그럼 1부터 1까지 더한 거니까 좌변은 1이죠. 우변은 그냥 뭐예요? 1 곱하기 2분의 2니까 1이네? 됩니다. 되는 것 같아. 근데 여기가 2만 가도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2분의 1이죠. 그러면은 2분의 3인데 이게 좌변이죠. 그럼 우변이 어떻게 됩니까? 2가 들어가면은 2 곱하기 3분의 2가 되니까 3분의 1이니까 바로 안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거짓이고요. 선생님 그러면 궁금증은 있을 수 있겠네요. 선생님 이건 뭘로 고쳐야지 정답이에요? 뭐가 되어야지 옳은 건가요? 라고 물어보면은 안 됩니다. 왜? 모르니까. 아무도 모르니까요. 아무도 모르니까. 자, 디귿 볼게요. 디귿은 뭐 뻔한 거죠. 지금 여기 이 안에 시그마 얘는 뭐예요? 1번부터 k번까지의 합이야. 그러니까 2분의 k 플러스 1이죠. 이렇게 k 플러스 1. 거기에다가 시그마 1번부터 n번까지를 다시 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2분의 1 밖으로 빼면은 시그마 k는 1번부터 n번까지 k제곱 더하기 k 이렇게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계산해 주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6분의 따로따로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n 더하기 1, 2n 더하기 1 이렇게 되고요. 그죠? 더하기 1번부터 k분이니까 2분의 n 더하기 1이에요. 거기에다가 2분의 1이 이렇게 곱해진 거죠. 맞나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통분을 할까요? 얘가 이제 6분의 하면은 여기가 어떻게 되면 3 이렇게 되죠. 그럼 6분의 자 보세요. nn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러면 nn 플러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n 플러스 1 더하기 3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더하기 1 더하기 3이니까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앞에 이제 2분의 1이 곱해졌는데 여기서 다시 2가 밖으로 빠져오면서 얘랑 약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6분의 n에다가 n 플러스 1에다가 n 플러스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서 디귿은 예쁘게 맞음을 할 수 있다.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면 된 됩니다. 자, 16번입니다. 수열의 첫 번째 항이 마사예요. 그렇고 나서 이렇게 된대요. 그럴 때 13번째 항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다. 이거는 지금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찢어서 쓸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k는 1부터 n까지. 첫 번째는 뭐예요? 그쵸? ak 플러스 1이 약분되고 ak분의 1만 남고요. 마이너스. 두 번째는 ak가 약분되고, 그쵸? a, k 더하기 1분의 1만 이렇게 남음을 할 수 있다. 걔가 이제 n분의 1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거는 우리가 많이 봤던 거죠. 그죠? 1번부터 이쪽 대입하면은 뭔가 지워질 거 다 지워지고 남는 게 딱 남는 거. 되게 많이 했었죠. 특히 부분 분수할 때 많이 했었잖아요. 그럼 이거는 생략할게요. 그러면 남는 게 뭡니까?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됨을 알 수가 있는 거 해보시면 알아요. 그럼 이게 이제 n분의 1이 됨을 알 수 있죠.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a의 13이에요. 그러면은 요 n 자리에다가 12가 대입되면은 a의 13이 나옴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항의값은 마이너스 4라고 했기 때문에요.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빼기 내가 찾는 게 여기 이렇게 분모에 숨어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됩니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은 내가 찾는 것만 오른쪽으로 넘기고 하면요.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12분의 1이 이제 a의 13분의 1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뭡니까? 12분의 마4 마이너스 얼마예요? 아니죠. 마3이죠. 마3. 약 통분합니까? 여기 마3 마이너스 1이죠. 그럼 12분의 뭡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4.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니까 a의 13은 a 13번째 항 a 13은 마이너스 3이 되는 것을 단순 계산이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이렇게 시그마를 쪼개 쓰면 되는데 10분의 1을 밖으로 먼저 뺄 수 있죠. 그럼 시그마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9번까지 자 kk 플러스 1은 또 k제곱 더하기 k로 이렇게 나눴을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10을 밖으로 뺄 수가 있겠고요. 시그마 1번부터 9번까지인데 지금 여기 k 이거는 밖으로 빼면 이제 1이니까 그럼 k 더하기 k분의 1은 뭐야? k 곱하기 k 더하기 1은 그죠? 부분 분수로 또 쪼갤 수 있잖아. 그러면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면은 1이니까 됐고 그러면은 앞에 거 빼기 즉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거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그냥 6분의 9, 10, 19 더하기, 물론 10분의 1 나중에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2분의 90 이렇게 계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해주세요. 그리고 더하기 10 곱하기 이 부분만 이제 부분분수로 잘 쪼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1, 2 쭉 집어넣고 9까지 집어넣고 지워지는 거 다 지워지는 거 해보셨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과 맨 끝에 거 이것만 이제 남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쭉 다 계산해 주시면요. 선생님이 쓱 보니까 정답은 42가 되어서 2번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계산은 직접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18번입니다. AN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1번부터 99번까지를 다 더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은 얘를 한번 살짝만 보면은 n분의 n 플러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게 AN이거든? 그러면 1번부터 99번까지 더할 건데, 즉, 로그가 지금 다 더해지고 있죠? 그럼 로그의 덧셈은 뭐예요? 그죠? 진수끼리의 곱셈으로 만납니다. 맞죠? 그럼 우리가 로그 n분의 한번 일단 써볼게요. 이렇게 되고요. 시그마 n은 1부터 99까지입니다. n은 1부터 99 이렇게요. 괜찮죠? 자, 그러면 이거는 로그 1, 그러니까 1부터 99까지 대입한 거에 로그의 합이니까 어떤 느낌이에요? 진수끼리 쑥 곱해질 건데 곱해지는 것만 보자. 1 집어넣어보세요. 그럼 1분의 2, 2 집어넣으면 2분의 3, 3을 집어넣으면 3분의 4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알 수 있을 거야. 그럼 마지막에 99가 들어가면은 99분의 100 이렇게 되는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다 약분되는 거 알 수 있고 1분의 100만 남는 것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로그 100이 되어서 10의 제곱이니까 2가 됨을 알 수 있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9번입니다. 19번은 조금 발상이 좀 특이했죠. 좀 해설지 보고 선생님도 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데. 자, 일단 볼게요. 뭐냐면은 이겁니다. 지금 이 식이 너무 복잡하죠. 여기에다 우리가 어떻게 시그마를 씌우겠니. 그런데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 이 부분을 한번 선생님이 잠깐만 x와 그다음에 y라고 치환을 좀 할게요. 자, 그러면은 재밌는 게 이 부분이 뭐가 되냐면 이 부분. 이 부분이 뭐예요? 그죠? 그냥 x와 y랑 곱한 겁니다. 그죠? 알맹이끼리 곱해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눈치는 좀 챌 수 있었어. 왜냐면은 3n 플러스 1, 3n 마이너스 2. 우리가 사실 요거 9n 제곱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2를 보면은 인수분해 해보겠다는 생각은 하잖아. 근데 그게 지금 밑에 3n 플러스 1과 3n 마이너스 2로 숨겨져 있었죠. 맞죠? 그러면은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여기 6n 마이너스 1도 보세요. 얘는 뭐예요? 그죠? x의 제곱이 3n 제곱 3n 플러스 1이고 y 제곱이 3n 마이너스 2니까 그냥 제곱과 제곱의 합입니다. 야,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할까? 물론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an을요. 잠깐만 써볼게요. 그럼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럼 x, y 더하기 x제곱 플러스 y제곱이야. 뭔지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에다가 지금 시그마를 먹일 건데 아직도 조금 불편해요. 우리가 사실은 요거를 찾으려면은, 그러니까 시그마를 계산했다는 얘기가 이거를 정확하게 n에 대한 식으로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한 상태에서 시그마를 붙여야지 n이 들어간 식을 찾는 게 나의 목표인데 지금 x, y는 식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치환을 통해서 최대한으로 간결하게 가겠다라는 게 치환의 목적이죠.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를 생각을 해봤더니 이렇게 풀었습니다. 보세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분모 분자에다가 잠깐만 x-y를 곱해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를 잠깐만 이렇게 쓰면 조금 더 눈에 더 잘 들어오죠. 이렇게 해버리니까 즉 x 빼기 y를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이 해주니까 와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분모는요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인데요. 분자가 우리가 아는 이겁니다. 세제곱 빼기 세제곱. 괜찮죠? 자, 근데 또 재밌는 게 뭐예요? 얘가 바로 뭡니까? 지금 우리가 이걸 x로 두고 y로 뒀잖아요. 제곱해보세요. 제곱해보세요. 빼보세요. 그럼 딱 뭐 남아요? 3이 되면 할 수 있지. 여기까지 하면 다 푼 거지.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시그마. 지금 내가 이거를 묶을 텐데 3분의 1을 밖으로 뺄 수 있고 n은 1부터 16까지 x 세제곱 빼기 y 세제곱이라는 거야. 근데 x 세제곱은요. 루트 3n 마이너스 플러스 1의 세제곱 이렇게 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루트 3n 마이너스 2의 세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1번부터 16번까지 차곡차곡 대입해 주시면은 지워질 것 다 지워지고 남는 것만 살아남아서 계산되고 답이 나온다. 이런 거거든요. 해보니까 1을 여기다가 이렇게 쏙 대입하면 되고요. 16을 여기다가 쏙 대입하는 거야.
괜찮죠? 자, 그러면은 3분의 1에다가 자, 16이 여기 대입되면은 48, 49니까 루트 49는 7이죠. 그러니까 7의 세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1 대입하면은 뭐예요? 그쵸? 1이니까 그냥 1입니다. 자, 그러면 7을 3번 곱하면 얼마예요? 777. 49 곱하기 7은요? 79, 63. 47, 28이니까 343 빼기 1은 342가 되어서 341을 3으로 나누면 114가 됨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고요. 19번은 조금 발상적인 부분이 좀 특이했지만 출제자가 좀 그렇게 낸 걸 어떡합니까? 한번 해설지가 가장 잘 풀어놨습니다. 선생님이 해설지를 그대로 한번 읊은 거니까요. 복습을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20번은 앞에서 했던 것과 거의 유사한 문제였죠. 자, 볼게요. 일단은 첫째 항이 2예요. 그리고 각항이 양수래요. 그렇다 치고 SN이 있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11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A도 나오고 S도 나오는데 뭐를 어떻게 고칠까를 고민해 봤더니 요거였네요. 지금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죠? K 플러스 1까지 합해서 K번째까지 합을 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SK 곱하기 S K 더하기 1분의 SK 더하기 1 마이너스 SK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쪼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시그마 1번부터 10번까지 어떻게 돼요? 그렇죠? SK분의 1 마이너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두 개로 쪼개면은 그렇죠? SK 더하기 1분의 1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전형적인 1, 2, 3, 4 쭉 대입하면은 쭈루룩 지워지는 모습이죠. 그러면은 남는 거는 어떻게 돼요? 그거는 생략할게요. 그러면은 남는 거는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이제 3분의 1이에요.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S1이 뭐고 S11이 뭘까인데 내가 찾는 게 이거죠. 그럼 S1은 바로 그쵸. A1과 같으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A1이 2라 그랬기 때문에 2분의 1 빼기 내가 찾는 값 S11분의 1은 3분의 1이 됩니다. 맞죠? 그럼 이거 그냥 순수하게 계산해보자. 그럼 2분의 1 빼기 3분의 1은요. S의 11분의 1이니까 얘는 6분의 1이 되잖아요. 따라서 S11은 6이 됨을 알 수가 있어서요. 정답은 1번입니다.